사회 12차 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3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이는 등굣길에 지역 주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시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외 활동을 시위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쭤보았다. 선생님께서는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거 보면 동의하고 허락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동의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장을 건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결정권 자체를 가진 건 아니에요. 결정권 자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허락이냐 허락하지 않느냐고, 동의의 반대는 부동의거든요.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근데 허락은 허락했느냐 승인했느냐 거부했느냐. 허락은 승인이고 거부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허락하는 권리는 없지만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뜻을 물었지 않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을 싫어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동의는 허락과 다른 거랬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민들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것 자체가 민주주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하는 원리에 어긋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4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인의 지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회의가 열렸다. 근데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가 생기고, 그 쓰레기는 불태우든지 매립이라고 하는 건 땅에 묻는 거거든요. 땅에 묻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모으고 그걸 이제 묻고 하는데 과정에서 냄새도 나고 먼지도 나고 생활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는 나오게 되고,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회의에서는 주민의 대표와 시장, 시청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논했다. 그래서 보면은 주민 대표는, 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 동의. 그 다음에 시청과 시장, 시청공무원, 시의회는 이거는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해 당사자라거든요. 이해 당사자들,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과 허락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거죠.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공무원이 얘기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을 말하고 반대 이유를 말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어에서 주장하는 글에서 그대로 나오죠. 사회 공부도 역시 국어 공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 주민이, 저도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아까 말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쓰레기가 생겼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쓰레기 버리죠. 그럼 이제 그걸 버리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 자, 시장은 여기에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냄새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이 발전되어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첨단 기술을 넣으면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는데 시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되 이 지역에서 우리가 평소에 요구했던 무언가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는 거예요. 지역 주민 3.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의견이란 것은 시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받는 대신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제안입니다. 수정된 제안.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지역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공원을 같이 만들겠다고 시장이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드는 거예요? 비용이 들겠죠. 자, 그렇다면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비용은 시청에서 지불하는 거지만 이 우리 마을 공통, 이 시 전체가 쓰레기를 발생하게 하고 어느 피해를 보는 지역에 매립하게 되니까 결국 이 모든 구성원 전부가 비용을 같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 자, 절대 안 돼가 아니에요.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함께 공원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난지도라 그래서 쓰레기 매립하는 곳이 섬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는 자리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쓰레기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쌓인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가지고 이렇게 뭐 발전도 시킬 수 있다는 말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쓰레기장이었지만 지금은 훌륭한 공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매립과 함께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첨단 시설을 활용해서 900도 이상인가 태우면 냄새가 하나도 없이 냄새마저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수영장과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난방을 공급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매우 저렴하고나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45쪽. 하지만 소용인의 지역의 사례와 같이 언제나 대화와 토론을 거쳐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양보와 타협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한다. 이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어느 한쪽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다수결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어떤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 발씩 양보해서 어떤 통일된 안을 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꼭 그렇게 다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하는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한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결을 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의해서 그런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봅시다. 오늘 어디로 놀러 갈지 다수결로 정해 볼까? 선거대로 대표를 결정하고 이걸 결국 다수결입니다. 학급회에서 안건을 정하는 것 이것도 다수결로 하는 방법이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 12차 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